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특성급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었습니다. 15경주 마지막 경주에서는 배당이 발생됐습니다만 강자들이 좀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1호 특성급은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경주 박병하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었던 김민준과 유태복이 뭉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병하, 김민준하고는 경사간 연대가 가능하고 유태복하고는 과거 또 고향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박병하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경주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취평 선수들인 김형환하고 최정근이 우승 다툼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업했었던 최정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김형환은 최정근에 비해서 득점은 낮습니다만 경주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승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맞대결 펼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민우와 류재열의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득점은 윤민우가 앞서 나가고 있고 경주간 면에서는 류재열이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도 류재열 직선에서 멋진 추입승부 펼쳐 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맞대결과 타협 가능성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경주는 전일 좋은 배당을 안겨줬었던 성낙송이 인정을 받겠습니다. 성낙송이 고전해서 좋은 배당을 안겨드렸었는데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낙송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과 같은 비슷한 편성이 짜여졌어요. 엄정이라고 세종팀이 연합에 나선다면 성낙송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경주는 동서울팀 4명이나 출전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선두 장악해 나간다면 동서울팀 완승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번 김희준 컨디션 좋죠. 3번 인천도 반경 나설 수 있어요. 6번도 박용범도 3명의 선수가 뭉친다면 동서울팀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1경주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박병하 연이틀 인정받지 못하고 간신히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시속은 썩 나쁘지는 않았어요. 한데 초반 시속은 좋고 막판 종속이 꺼지다 보니까 직선에서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박병하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연대 세력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 고향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유태복이 있죠. 경상권 김민준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병하의 선택의 폭은 큽니다. 과연 박병하가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김민준이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직전하차 2호 경주 때도 상당히 선전팔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도 김민준 때립니다. 박병하가 몰고 가요.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다는 점, 4번과 1번 그래도 경상권 연합에 한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 1호 경주도 박병하가 소극적으로 경주 펼쳐 나간다면 다음 회차에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뭔가 좀 보여주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함께 훈련했었던 유태복을 챙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유태복도 마크되면 쫓아 나섭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정의라는 거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4번과 1번이 우선이라는 점, 4번하고 3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1번하고 3번이 파업을 하지 않았고 박병하는 파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박병하가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민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박병하 타도 외친다면 김민준의 유태복이 가능하고 김민준의 전영규가 가능합니다. 1-3이나 1-7경 주권은 1-3이나 1-7경 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출전 선수들에 비해 박병하 시속은 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자 피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만큼 인정을 먼저 하고 경주를 펼쳐 나가는 것이 안정감 있다는 점에서 4.1과 4.3 안에서 4번과 1번 쪽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하죠. 파업에 동참했었던 최종군이 꾸준하게 경주를 펼쳐 나갔었던 김형환보다 득점이 높은데 두 선수가 또 하나같이 자력이 안 되는 마크추평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두 명 중 최종군이 인정받느냐 김형환이 인정받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안창진의 선행과 이명현의 선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명현보다는 안창진이 선행력이 세기 때문에 안창진이 먼저 힘을 쓰는 김형환이 몰고 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최종군과의 전략적 연합은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군이 따먹느냐 김명환이 버텨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김명환 버티기 쪽에 우선하신 전략이죠.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 2번과 1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2번하고 1번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을 함께 염두하신 전략,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바로 4번 안창진이에요. 왜 안창진을 권해드리냐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경주를 이끌어 나갈 선수가 이명현하고 안창진밖에 없죠. 안창진이 초반부터 경주를 주도해 나간다면 김명환과 최종근이 밀착 맞게 나가면서 직선에서 따먹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명현도 안창진 앞에서 힘을 쓰는 작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안창진, 이명현, 김명환, 최종근 수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안창진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머리도 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명현이 서둘러서 나가는 거 안창진이 받으면 1번하고 2번은 두 흉에서 박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안창진 한 번은 자신감 챙길 때가 된 것 같아요. 안창진이 이명현만 제대로만 하게 나간다면 안창진 머리 가능성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직전에 저도 세종팀에 의해서 김형환이 3차게 머물렀었던 경주가 있었었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안창진 머리 놓고 4-2나 4-1경주권, 4-1이나 4-2경주권 정도는 4-2나 4-1경주권 정도는 안창진 머리 놓고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4-2하고 4-1 안창진 머리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안창진도 그렇고 이명현도 그렇고 시속이 그렇게 요즘 들어서 썩 좋지 못합니다. 직선에서 따고 들어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종근의 머리냐 김형환 머리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경주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형환이 아무래도 김포와 수성 뭐 전략적인 연대 이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1번 쌍복을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안창진 머리 4-1과 4-2 쪽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에 참가했었던 윤민우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었던 류지열보다 점수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윤민우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기보다는 잔잔하게 흠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류지열 전일 직선에서 성낙송 칩 나서면서 좋은 배당 안겨줬습니다. 전 원규하고 류지열의 동반 입상 성낙송 금요경주 보니까 다리가 무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원규하고 류지열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류지열이 직선 성낙송 간발의 차이로 넘어서면서 동반 입상 20배가 넘는 좋은 배당을 안겨줬습니다. 확실하게 류지열 자신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주감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어요. 류지열이 문희덕, 황주나 김주호와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 류지열이 힘을 쓰는 경주 운영 펼쳐 나간다면 류민에게 잡힐 수가 있어요.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5번이 만금만 제조해 나간다면 유리하다는 점 5번과 4번 쪽에 5번하고 4번, 5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복을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류지열이 윤민우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는 문희덕과 김원정의 홈이권 마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김조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문희덕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 정도는 5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이 우선입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조가 때리고 류지열이 윤민우를 달고 넘어섭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민우 간만에 류지열을 상대로 꿀빨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재매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직선에서 왕창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희덕, 김원정이 쫓아 들어가요. 4번하고 7번, 4번하고 3번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판은 고만고만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류지열과 류민우가 탑이냐 맞대결이냐를 놓고 상당히 좀 배당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분하신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5-4 경주권 먼저 5-3 차선
4.7과 4.3 경주권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양분해서 접근하신 전략이 아무래도 좀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운다면 답 없죠. 하지만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성낙송 금요경주 보니까 다리가 무겁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원규하고 류재열 권해드렸었는데 20배가 넘는 좋은 배달을 안겨줬습니다. 성낙송 추입은 못했죠. 추입을 당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성낙송 상당히 좀 심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금요경주 때도 김희준에게 따먹혔고 전일도 류재열에게 따먹히면서 결승 가야 되는데 결승에 대한 발목을 잡히면서 일반 레이스에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낙송 이번 편성 뭔가 좀 자존심 세워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낙송의 타겟은 정태양이죠. 정태양이 힘을 씁니다. 성낙송 몰고 가요.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번 엄정일의 기세가 상당히 좋죠. 그 점 때문에 성낙송의 뒤는 엄정일이 미창고 악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인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태양이 힘을 쓰죠. 정태양, 성낙송이 몰고 갑니다. 지켜주면 돼요. 시속감 괜찮기만 하면 됩니다. 엄정일은 성낙송 뒤 따고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놓고 7위와 7료 고만고만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요경주 때도 따먹혔고 전일도 취입 못하고 취입 당했었던 성낙송 분명 다리는 무거워요. 그 점 때문에 성낙송이 자칫 수도권하고 충청권의 협공에 밀려나게 된다면 성낙송 고전할 수밖에 없죠. 그 점 때문에 엄정일이 세종팀 선수들 활약에 나가는 겁니다. 2번하고 4번이라든지 2번하고 6번이에요. 2번하고 6번은 고만고만 할 것 같은데 2번하고 4번은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사나 2류 성낙송 또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권이긴 합니다만 금일은 성낙송 악착같이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도 자리 잡지 못하고 뒤에 있다가 직선에서 차는 나왔어요. 막판 뒷심 부족이 아쉬웠습니다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머리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위와 76 안에서 전 7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성낙송이 빠지다 보니까 동서울팀 선수들 4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신은섭, 정혜민, 전원규, 정한을 4명의 선수가 앞뒤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원규가 가장 앞장서고 정혜민입니다. 그 뒤를 정한을 신은섭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혜민이 젖히고 정하늘이 취임 나서는 경주인 것 같은데 자칫 전원규의 시속감이 좋다면 정혜민이 힘들게 넘어서면서 정하늘도 늦춤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은 함께 염두하시되 정하늘의 직선 취입발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넘어서면 신은섭이에요. 아무래도 그랑프리 때도 정하늘 초조부담 덜어줬었던 신은섭 결국은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정하늘이 신은섭을 좀 더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배들보다는 선배를 챙겨 나가는 게 맞아요.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4번, 7번, 1번 두 차권인데 7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동서울팀이 많다고 동서울팀 생각대로 경주가 진행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인천도 몸 상태 상당히 좋죠. 김희준도 몸싸움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박용범은 동서울팀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막해 나갈 선수가 인천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3번, 2번, 6번이 뭉칠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랑프리 때 운이 따랐었죠. 정하늘 낙차 상고 당했습니다. 낙차 선수들 몇 명 있다 보니까 3차권까지 진입하면서 상금 많이 챙기면서 여유 있는 즐거운 연말을 보냈었던 인천. 그로 인해서 몸 상태까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전성기 못지않은 기량발이 나가고 있는 인천이 젖히기 나서요. 얼마 전 결승전에서도 빡빡했었는데 인천의 자리가는 없었습니다. 젖히기 나서면서 대차신 완승 거뒀었던 인천의 저력이라고 한다면 김희준이 쫓아가고 박용범이 쫓아가요. 그 점 때문에 동서울과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3위, 36과 3위 인천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찾건 이런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74와 71인데 7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배당 가능성이 높은 하루인 만큼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경륜왕 책을 보시면 경주 분석을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대박 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경주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